몰랐던 재산이 있을 수도 있을 예, 경우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좋겠군요. 그렇죠. 예. 근데 포기하면 또 그 다음에 또 내려가니까 1순위 상속인이 아닌 2순위 상속인한테는 그 상속이 또 내려가니까 상속권이 예, 그럼 또 그것도 또 포기해야 되고 이런 복잡해지니까 이제 뭐 상속 보통은 이제 한정성인회가 정리를 하는 것이 이왕 그 부모의 빚, 다음 상속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차산 선생께서 특히 우리 일반 시청자들한테 요즘 이혼, 재혼 이런 게 워낙 많잖아요. 예. 이런 시대의 상속 문제 좀 알려주고 싶은 상식이 많으시다고요. 그게 이제 복잡해졌는데 사실 이제 우리 가족법이 워낙 바뀌어가지고 이제 재혼을 하면은 계모를 맞이하게 되는데 계모는 이제 옛날에는 같은 직계 존속으로 계모의 재산도 전처 소생의 자녀들이 상속을 받고 이래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그 계모의 재산은 전처의 소생의 자녀는 상속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최근에 그 90년경에 와서 이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얼마 전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관념하고 좀 안 맞는 것이 이제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이제 자식도 상속받지만 배우자도 상속을 받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럼 아버지 재산이 배우자 상속되는 게 몫이 더 크죠. 그렇죠. 아버지 재산 중에 상당한 몫이 배우자한테 가는데 그러니까요. 이 배우자가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옛날에는 그 배우자가 또 아버지하고도 애를 낳을 수도 있고 또 데리고 온 애도 있을 수 있고 하더라도 다 이제 직계 비속이 돼가지고 어쨌든 부모, 자녀 이렇게 예, 되는 거니까. 예. 다 같이 이제 상속을 하니까 예. 아버지 재산이 갔다가 또 내한테로 오는데 예. 지금은 이제 나는 그 계모하고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니까 혈연 관계는 아닌 거죠. 혈연도 아니지만 이제 인척으로도 그 이제 자식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속법에서는. 그러니까 그 계모의 소생만 상속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이 이제 엉뚱한 데로 자기 그 이제 전처 소생의 자녀를 보면은 엉뚱한 데로 가는 셈이죠. 왜 아버지 것이 절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은 내 권리가 많이 침해된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재혼을 아버지가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신데 그렇지. 이제 재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혼한 새엄마죠, 저한테는. 새엄마는 재혼만, 예. 재산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예. 그럼 상당 부분이 그 새엄마한테 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새엄마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저한테 안 와요? 안 오지요. 예. 그럼 누구한테 가요? 그 이제 새어머니의 자식들한테 가든지. 자식이 없다면 자식이 없으면 그 친정으로 가죠. 형제요. 새엄마의 형제요? 그렇지요. 예.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관념하고는 조금 안 맞게 이제 되는 거죠. 뭔가 그 문제 있는 사돈한테 가는 셈이죠, 결국은. 아니 근데 대부분의 이제 이런 경우 사별한 후에 결혼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에 그 새엄마의 친정을 그렇지. 저희가 외가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지. 외가라고는 안 하지. 그러니까 관계가 없잖아요. 관계가 없지. 근데 아버지의 재산이 그리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법을 이제 그렇게 고쳐버리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의 어떤 전통관념 예. 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통관념은 피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상속이 일어납니다. 그 배우자한테는 상속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옛날에는 네. 그 배우자한테는 상속이 안 되니까 항상 피로만 연결된 사람한테만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예. 이제 배우자 상속을 해방 이후에 신민법 만들면서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처만 인정했지 예. 사위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사위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는 인정을 하는데 사위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사위는 이제 상처를 하면은 또 딴 데 장가 가고 이래 하는데 그렇죠. 처는 그 며느리는 이제 물론 자식이 있으면 자식하고 같이 자식이 상속하는 상관없는 자식이 없이 혼자 됐다. 근데 재혼이 아직까지 지금부터 한 6, 70년 전 이야기니까 재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데 그 재산도 그 상속 못 한다면 살기 어렵다 이래가지고 처라고 해서 특별히 상속을 한 자리를 넣어줬습니다. 우리 관념하고는 맞지 않는데 그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남녀 평등이 되면서 배우자의 상속이라고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와 사이가 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그 배우자들이 상속을 하면서 이 상속이 우리 전통적인 상속하고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게 근데 재혼까지는 그때 아마 이 법 고친 사람이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달라지니까 재혼하면서 이게 큰 장애가 된 거죠. 이게
제도가 그렇게 바뀐 후에 지금 이제 저도 생각이 나네요. 그러고 나니까 그 좀 이 연로하신 부모님 혼자 되신 분들 가운데 자녀들 앞에서 나 새로 좀 결혼해 볼란다 그러면 자녀들이 극구 반대한다는 게 그거로군요. 그렇죠. 예. 근데 재산 다 정리하고 하라 그러는데 또 재산 다 정리하면은 재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퇴양난이. 네. 재산을 가지고 재혼을 해야 여자도 시집을 오고 글쎄요. 그래 하는데 그 다 자식 다 주고 내가 그거 왜 가느냐 하니까 안 되지. 아무튼 이런 기존 관념과 법적 체계 사이에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대목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사전에 좀 이렇게 유언장 같은 거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겠네요. 유언장을 하면 이제 좋지요. 그런데 유언장을 아무리 하더라도 또 이제 유류분 제도가 있어가지고 상속분의 2분의 1은 또 처분을 할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또 역시 장애 사유로는 마찬가지. 아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재산은 어떻게 해라라고 유언을 남기고 공증까지 받아도 근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류분은 침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도 또 필요하네요. 그 재산은 혼자 읽은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배우자나 자식들과 함께 읽은 걸 수 있다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거 안 하면 또 이제 그 사람이 혹시 나중에 정신이 또 이쪽으로 설려가지고 그렇죠. 한쪽이 다 줘버리면 남은 사람이 또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법으로 그걸 또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절반까지는 예.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예. 절반은 법적 체계 하에 예. 한다. 예. 현재 기존 우리의 법적 체계는 어떻게 돼요? 배우자하고 자식들이 몇 대 몇으로 돼 있습니까? 배우자가 이제 50%를 더 가져가지요. 자식보다. 예. 배우자는 150, 그렇죠. 자녀들은 똑같이 100. 100 그렇습니다. 아들, 딸 구분 없이.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저거는요. 사위 며느리는요. 그거는 이제 없지요. 그건 없고 예. 아들, 딸에게 100씩, 예. 배우자에게 150. 150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배우자한테 간 150이 배우자가 재혼인 경우 사망하면 우리들한테 안 온다. 복잡하네요. 이거. 복잡하죠. 이름 지금 이런 것도 방송에 하셨어요? 그것도 잠깐 했습니다. 예. 초기에 이제 몇 분 정도에 이게 처리가 가능합니까? 한 4분. 예. 그래요? 예. 잘 알아들어요? 지금 제가 막 잘 옆에서 잘 알아듣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할 때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이해가 더 빠르다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럼 또 질문하는 사람 제가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지금 혼자 하는데 시간이 나면은 이제 둘이서 대화 형태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러게요. 또 그럼 일반인 입장에서는 또 궁금한 게 자꾸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그렇죠. 하면 그렇게 자꾸 하면 이제 이해가 빠르지요. 그죠? 예, 예. 한 사람 좀 구하세요. 구하려고 이왕 하시는 거. 근데 구하면은 또 이제 찍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게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이걸 통해서는 전혀 수익은 창출 안 하신다고?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이제 뭐 1,000명에 뭐 4만 시간 하면은 수익 창출할 요건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1,000명 하는 것도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금방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후는 이제 본인이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아직 신청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냥 광고 없이 그냥 또 영상이 짧아서 뭐 그거 작은 건 보는데 또 광고까지 붙이기는 좀 독자들한테 좀 그래서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립니까? 댓글은 많이 달립니다. 예. 다 읽어보세요? 다 봅니다. 예. 악성 댓글은 없습니까? 악성 댓글은 뭐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요? 예. 다들 조심하나 보죠? 글쎄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리창 뭐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뭐 그런 댓글 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전직 대법관께서 하신다니까 혹시 자기가 잘못된 댓글 달았다가 처벌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글쎄요. 댓글에 댓글도 달아주세요? 거의 안 달아줍니다. 그건 뭐 달기도 어렵고 그냥 하트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가 눌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원고도 직접 다 쓰신다고요? 예, 원고는 제가 이제 지금 여기 보니까 예. 하나 가져오셨네. 예, 제가 이제 초기에는 뭐 일일이 다 써가지고 했습니다. 타이핑도 아니고 직접 육필로 쓰시네요. 예, 예. 뭐 저는 타자도 하긴 하는데 뭐 이건 편한 자세에서 이제 하니까 손으로 쓰면 또 수정도 금방 되고 해서. 원래 어려서부터 법조인이 꿈이셨습니까? 어려서 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저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이제
직업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면서 변호사 하면은 자유직업이 되어서 앞으로 좋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저는 막 따지는 걸 좋아하는 걸 저 선친께서도 아시고 이제 좀 그쪽이 맞지 않겠나 뭐 이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어느 분야 쪽 일을 하셨는데? 아버님은 이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선생님. 퇴임하셨는데 네, 네. 이제 제가 조금 형제 중에서도 제일 좀 이렇게 따지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과학자가 되는 게 어떻겠나 해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과로 2학년 때는 이과 갔다가 3학년 때 다시 문과로 와서 이제 법대를 갔습니다. 왜 3학년 때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과학 기술자 해가지고 사회에 가서 그게 60년 되니까요. 예, 예. 적당한 직업을 택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이렇게 요즘 같았으면 뭐 다르지만.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변호사가 꿈이셨을 것 같은데, 맞죠? 그렇죠. 그때 이제 변호사. 근데 어떻게 판사를 평생을 지내셨어요? 7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의사나 비슷하게 이제 무슨 어느 정도의 수련 과정을 겪어야 변호사도 제대로 이제 실무를 할 수가 있는데. 판사나 검사 몇 년 하고 나와서 변호사 개업하고 그랬죠? 그래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법원 검찰이 아니고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수련을 할 많은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법무법인 같은 것도 별로 그런 것도 없었고. 변호사들 혼자 하니까. 맞아요. 거기 가서 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예, 뭐 이렇게 예. 하는 것 자체 그런 시스템도 안 돼 있었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원에 가면은 다양한 사건을 이제 예. 종합병원처럼 돼 있으니까. 그럼 한 10년 하시고 이제 나오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근데 안 나오신 거는 근데 저는 뭐 꼭 계속 승진하시니까 못 나오신 건가? 저희들 때는 계속 승진이라기보다 1년 지나면 모든 동기가 똑같은 코스로 승진을 했습니다. 지금하고는 다른데 옛날 그것도 뭐 제가 한번 유튜브로 찍을까 생각도 했는데 그때는 1년 되면 항상 그 같은 동기가 한 단계씩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같은 뭐 승진 개념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승진돼서. 근데 그래도 아무튼 동료들 중에는 10년, 15년 지나고서 옷 벗고 변호사 가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건 뭐 이제 가정 환경이라든지 이런 예. 여러 가지 이제 여건상 그래 가는 것인데 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여튼 뭐 그런 특별하게 개업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이지를 않아서 이제 뭐 평생 그냥 그렇게 판사로. 하게 된 것입니다. 기억에 남는 판결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글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건국 60주년 대법원 선정 시대의 명판결 후보에 오른 판결이 있더라고요. 예, 어떤 거였죠? 좀 조금 소개해 주시면. 그거는 이제 김태환 그 제주도 지사 그 아까 말씀한 독수 독가 이론을 판례로 이제 한 것이 이제 그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하는 이제 그것이 전원 합의체 판결을 한. 어떤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마 그 수사관들이 예. 사무실에 가서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뭐 이렇게 이제 영장을 받아가도 영장도 제시하지도 않고 또 그 자리에서 일일이 이제 그 상대방하고 이제 만나서 이렇게 뭐를 압수하고 목록도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뭐 통째로 다 사들고 가서 뭐 가져가. 그때 당시는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예, 이제 그것을 일일이 하면 번거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 가져와 해가 다 사들고 가버리고 며칠 있다 이제 불러가 필요 없는 건 돌려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 사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예. 싹 가져갔는데 사실은 거기다 슬쩍 가짜 증거를 끼워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과 압수수색을 하는 사람이 서로 목록을 하나씩 적어야 맞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죠? 예,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해가지고. 근데 그 사건은 특이하게 이제 그때 압수한 거 빼놓고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압수수색이 좀 잘못됐더라도 그 사람이 이제 범인이 맞으면은 다른 증거가 있어서 유죄가 유지되는데 예. 그 사건은 이제 그거 빼보고 하면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돼버렸지. 예.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증거로서 이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건 우리나라 수사기관이나 이런 국가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못하게 그렇죠. 그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것이 많이 이제 개선됐죠. 개선됐죠. 예. 네. 어떠세요? 평생을 법과 함께 이렇게 살아오시고 지금도 법률 상식을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계신데 좀 질문이 또 역시 뭐합니다만 한마디로 법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래요? 그것은 이제 저도 법대 들어가서 처음에는
막연하게 그냥 법은 뭘 자꾸 누군가가 강제하는, 물론 법이 강제력이 있는 거죠. 하는 것이다 해서 뭔가 저걸 좀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인재상정이 알겠느냐 뭐 그런 식으로 쭉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법대에 가서 법을 배우면서는 그것이 아니고 정반대로 법이라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법 없으면 힘센 사람이 그렇죠. 지 마음대로 하면 되지, 굳이 뭐 법대로 할 필요가 뭐냐. 법대로 하라는 것은 약한 사람, 사회적 약자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배워서 그것이 정말,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바람직한 사회이긴 하지만 그 전제가 법이 제정되는 과정이 그 대신에 이제 공정해야지. 그렇죠.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법을 만들고 지키라고 해야 되지. 그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특정한 세력이 다수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우격다짐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면은 법을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안 지키는 것이 오히려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화가 되고 사회가 발전하려면 그 법 제정 과정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럼 근데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법원은 이제 제정된 법을 집행하는 것인데, 그렇죠. 제정할 때 잘된 잘못된 그걸 또 법원에서 따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제일 판결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왜 법대로 안 하는데 그 사람은 법대로 어떻게 하느냐, 법을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데 이래 이제 항변을 하면 곤란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좀 쉬운 표현으로 법이 없던 시절은 힘센 사람이 무조건 그렇죠. 이겼다면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거라고 알았는데 알고 보니 법 자체가 강자한테 유리하게 돼 있더라. 그렇지.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희도 대학교 처음 배울 때 그 법철학 하시는 교수분이 그래도 무법 천지보다는 악법이라도 법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악법이라도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하면 보호가 받는데 무법이 되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철학적으로는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악법이라도 있으면 안 되죠. 근데 평생을 보시니까 우리의 법은 여전히 강자를 위해 작동하는 법이 많죠. 글쎄, 그거는 뭐 제가 뭐 강자를 위해서다기보다 이제 그건 시대의 변화에. 강자에게 유리하게. 글쎄, 뭐, 그러던 시대가 자꾸 바뀌니까 결국은 이성적으로 발전하는 형태로 법이 변화하는 건 사실이죠. 물론 조금씩 변화합니다만은. 그리고 강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법을 이거 법에 문제가 있으니 좀 개정합시다. 그러면 강자들이 또 로비를 해서 막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근데 이제 법이란 것이 일반법이 있고, 일반법은 사실은 이제 뭐 민법이라 형법 이런 거는 누구든지 원고가 될 수도 있고 피고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누가 법을 만들고 해도 나도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임대인이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 매도인이 되고 매수인이 되고 하니까 로마법이 이래라 이제 쭉 이게 균형 있게 자꾸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특별법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상법은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는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죠. 어느 정도 보호해 주는 것이 형평에 맞느냐, 이건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는 이 법이 내한테 좀 잘못됐다, 그럼 나쁜 법이다 이래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제 그런 것은 어떤 그 시대에 따라서 시대, 또 이해관계 충돌, 그 속에 정치. 그렇지. 그거는 이제 특별법은 어쩔 수 없어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민법은 그런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건 가장 기본 모법이니까요. 사법부는 그런 의미에서 약자를 위한 보루가 돼야 할 텐데. 그렇죠. 그냥 흔하게 우리가 옛날 사용하는 말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말도 있고, 저 사람은 딱 법대로만 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해도 저희들이 초기 판사할 때는 전세 들어가 있어도 등기를 뭐 전세 하서 등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임대차는 더 그렇고. 그래도 팔리면은 새로 산 사람한테는 대항을 못 하게 돼 있었어요. 우리 법이. 옛날에는?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이 나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재판하러 가면은 새로 산 사람이 나는 모르겠다 나가라 하면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전세금도 못 받고. 이야. 근데 법이 그러니까 그 법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거 빨리 고쳤어야죠, 그런 법. 근데 그걸 고치는데 그 세월이 많이. 왜냐면 그것도 금방 고쳐질 수 없는 것이, 그것도 그러면 그 임대차를 또 남이 알게 해야 되니까. 근데 등기는 못 하고, 등기는 안 하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뭐 준등록을 옮기가지고 하면 확정일자 확정일자가 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나오니까 그게 이제 가능하게 됐는데, 그래도 그것도 또 저당권 받는 사람
뭐 이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면은 전세권자도 또 보호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전세권자가 보호가 우선순위가 몇 등이냐 이런 거. 그런 것이 복잡하니까 그 법을 금방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도 개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한데 그때는 법대로 하면은 판사는 이제 명도해주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전세금 떼이고 이제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면은 이 판사라는 것이 맞아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것은 참 제도의 맹점인데 그 제도도 고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 제도가 법이 바뀌어지기 전에 판사로서 이건 내가 봐도 너무 불합리한데 그렇지, 불합리하다. 그렇지. 이럴 때도 어쩔 수가 없지. 이야, 안타까우셨겠네요. 안타깝죠. 그리고 사실 그런 재판은 그때 한두 건 있었는데 참 이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제 지방은 그래도 주인이 대충 다 뭐 그때만 하더라도 다 이제 안면 있고 하니까 그러냐면 서울은 안 그렇더라고요. 팔고 도망가 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전세 든 사람은 전세금 받으고 너는 거기 가서 알아봐라. 나 등기했다 이래 나오니까. 그래서 정말 참 재산 다 뺏기고 명도해주고 그러니까 법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원망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히 제 표현으로 정말 법 없이도 살 만큼 순박하신 분들이 법대로 하는 판사 앞에서 화날 수밖에 없는. 그렇지요. 예. 판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민의,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런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게 잘 집행되고 이런 사회를 향해 가야죠. 그렇죠. 그러려 하면 제도가 많이 개선되고 제도 앞으로 그 크리에이터 활동은 계속 하실 거죠? 당분간은 이제 하겠습니다만 이제 얼마나 이제 주제가 발굴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네. 이제 한 1년 반 하시면은 이제 고갈될 때가 앞으로는 더 전문적 분야로 가야 되는데 그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전문적으로 가면 또 그러니까요.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가 어렵고 또 이제 구독자가 또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도 있고 해서 좀 일반된 것도 한번 하고 또 전문적인 것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이미 하신 것도 조금 이 좀 더 편하게 쉽게 다시 한 번씩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하면 누가 질문 대화 형식으로 하면은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 하신 말씀, 무법천지보다는 악법이라도 낫다. 그런데 그 악법을 좋은 법으로 바꾸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까 싶네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